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2차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조선과 기타 여러 나라들에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고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란 나라는 나중에 이성계에 의해서 세워지는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세울 때는 그냥 조선이었지만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옛날 조선이다 라고 해서 고자를 하나 더 붙인 거죠. 고조선. 자, 고조선이란 나라 누가 세웠습니까? 이걸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거나 이민 오신 분이죠. 자, 이름 단군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나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세워진 조선을 단군조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단군조선. 자, 단군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어보면 언제 생겼느냐. 자, 단군조선은 기원전 BC 2333년에 건국되었다라고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어요.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나와 있고, 그리고 단군설화가 나와 있는 삼국유사에 있는 단군설화를 살펴보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신의 아들이 내려왔고, 요 사람과 곰에서 사람으로 바뀐 웅녀라고 불리는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누가 태어나요? 단군이 태어나죠? 단군 왕검이 태어난다.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단군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을 상징하는 집단이고, 여기 웅녀는 요 진짜로 곰이 마늘이랑 쑥 먹고 사람이 됐다고 믿진 않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곰은? 곰은 토템을 상징하죠. 토템. 그 시기에 곰을 자신들의 토템으로 섬기는 부족과 하늘의 후손이라 믿는 부족이 서로 만나서 연합을 했고, 그 연합을 통해 만들어진 나라가 단군조선이다. 자, 이 단군조선에 관한, 즉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단군설화를 살펴보면 당시 조선은 농경을 중요시하는 농경사회였고, 또 계급이 존재했으며 형벌도 있었다. 그리고 요 단군왕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 요 단군왕검의 이름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요 단군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거는 뭐다? 요거는 제사장의 뜻을 갖고 있고, 요 왕검은 정치 지도자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정치를 하는 것도 혼자 다 하네? 뭐라고 부르죠?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근데 요걸 갖고 우리가 제정 일치사회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요거 말고도 요 당시 단군조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 더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요 자료들은 다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단군 설화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근데 요거 말고 고조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단군 설화 말고 고조선의 법이었던 팔조법이라는 것을 보면 고조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사료톡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료톡톡에 있는 팔조법 사료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에 있는 팔조법에 관한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함께 살펴봤던 단군설화는 삼국유사 같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 팔조법은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닌,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한서라고 써있죠? 한서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책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팔조법이니까 총 몇 개의 법이 있었겠어요? 총 8개의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 팔조법 중에 딱 3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항목과,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두 번째 항목과,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라고 하는 세 번째 항목, 총 몇 개? 자, 3개만 남아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자, 8개 중에 3개 조항만 남아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오, 뭐야. 사람을 죽인다고 바로 죽여버리네? 자,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거죠. 생명을 엄청 중요시한 나라였다. 생명 중시 국가였고, 다음,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상처를 입히면 아파서 일을 못하잖아요. 그쵸? 즉, 노동력도 되게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해서 일을 못하게 만들면 네가 그 대신 곡식 먹을 걸로 갚아라. 노동력도 중요시했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즉 도둑질 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자, 형광펜으로 할게요. 여기 이걸로 하니까 지워지네. 자, 이걸로 할게요. 그냥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즉 도둑질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를 지켜주고 싶어 했다? 개인 재산인 사유재산도 되게 중요시 여겼다. 자, 그리고 노비라는 단어 나오는 거 보니까 단군설화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여기도 역시 계급이라는 게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끝부분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보면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며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여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게 좋은 거다라고 지정해놨죠. 남자들은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도 이 사회는, 즉 고조선이라는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추론해낼 수가 있죠. 자, 다시 칠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를 통해서 팔조법에서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몇 개 살펴봤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팔조법에서 뭐뭐 할 수 있었습니까? 자, 첫 번째, 생명을 중요시했다라는 것, 그리고 노동력도 중요시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유재산도 중요시했다. 뭐 그 외에도 계급, 그리고 뭐 가부장적 사회 등등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팔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세워진 단군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원 전 2세기, 정확하게는 197년을 계기로, 197년 계기로 크게 변화를 겪습니다. 조선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진한 교체기, 중국이 혼란한 시기에 그 혼란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약 1000여 명 이상의 무리가 우르르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위만의 무리는 머리를 상투를 틀고, 즉 중국 사람이 아닌 동이족 우리 민족이었다고 하죠.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단군조선에서 뭘로 바뀌느냐? 자,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 위만조선이라는 나라는 좀 전에 몇 년이라고 했죠? 194년. 아까 7년이라고 했죠? 3년 실수했습니다. 자, BC 194년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서 나라가 크게 한번 바뀌는데, 자, 여기서 말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빨간색이 잘 안 나오네. 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망명한 무리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동이족이었다. 중국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야 니네 단군이 세웠거나 말았거나 우리가 194년에 중국 사람이 먹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동이족이었다. 중국 민족과는 다른 애들이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위만조선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철기는 원래 우리나라는 요 시기 더 전부터 쓰이긴 쓰였는데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를 사용 혹은 수용, 받아들여서 쓰기 시작했다. 중국으로부터. 자, 그러면서 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되게 잘 살게 돼요. 특히 돈을 많이 벌어. 어디서 돈을 많이 버느냐? 자, 그건 고조선의 위치를 바탕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요런 거래요. 요런 걸. 중, 개,
무역이라는 거. 자, 요거 위치가 어떻길래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자, 중개무역의 개념과 고조선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도에 보이는 요 지역, 여기 약간 진하게 칠해져 있는 요 지역이 고조선이에요. 지금 조선이란 나라인데 요 조선의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위만 조선이 되었을 때 중국에는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나라.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요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조선이란 나라가 중개무역이라는 거래요. 중개무역. 이게 뭐냐? 한나라의 물건을 조선이 사와서 조선에서 그 물건을 다시 진나라에 갖다 파는 요걸 중개무역이라고 하는데 당시 한나라에 좋은 물건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진에서는 필요로 했고 진에서 그 물건을 구입하려면 조선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 그 덕분에 조선은 가운데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자, 잘 알았겠죠? 자, 중개무역에 대해서 제대로 봤죠? 자, 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중국의 한나라와 조선과 그리고 진, 요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자,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요게 되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직접 여기다 갖다 팔면 돈을 더 잘 벌 텐데 니들이 뭔데 중간에서 우리 물건 갖고 돈을 벌지? 불만도 있었고 또 영토를 더 넓히고 싶었던 요 한나라의 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조선을 쳐들어왔고 결국 한무제에 의해서 조선은 멸망을 하고 이곳에 뭐가 들어서느냐? 요 한나라의 지방 행정구역이었던 지금 대한민국의 군이 시가 있고 또 혹은 경기도 하는 도가 있고 그 도 아래 군이 있고 시가 있듯이 한나라에는 한나라 밑에 행정구역으로 군이 있고 군 아래 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군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제도가 있었어요. 요거를 똑같이 조선 땅에도 세웠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한이 설치한 군현이라고 해서 한군현이라고 부르고 4개의 군을 설치했다고 해서 한사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게 우리나라에 설치되면서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진 조선은 한나라에 의해서 한군현이 설치되면서 망하게 됩니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단군조선이 만들어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위만조선이 이르러서 이러한 발전을 겪으면서 잘 컸으나 결국은 한무제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 요게 고조선의 간단한 역사입니다. 자, 요거 외에 고조선에서 몇 가지 특별한 것들, 특징적인 것들은 알아볼 텐데 자, 여기까지 한번 선을 그어보고 자, 뭐를 알아볼 거냐? 고조선의 문화 범위. 고조선이라는 나라 좀 전에 지도에서 잠깐 나왔겠지만 영토가 상당히 넓죠. 근데 이 당시에는 영토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세력 범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범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고조선의 영토가 즉 문화 범위가 세력 범위가 얼만큼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어디까지였구나 라는 것을 지금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이는 게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 지도를 잘 보면 자, 빨간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요렇게가 고조선의 문화 범위라 그래요. 문화라는 것은 뭔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적이 뭐냐, 혹은 유물이 뭐냐, 요거. 탁자식 고인돌. 여기 위에 이렇게 큰 상판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받침으로 쓰는 다리가 있는 요런 탁자식 고인돌이 요 지역에 다다다다다다다 나타나고 또 이렇게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한반도 지역에만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고인돌 같은 물건들이 등장하는 요 지역은 문화를 공유했었겠구나. 근데 요 발견된 요 물건들이 고조선이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니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이만큼이겠구나 라고 역사학자들이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고조선의 세력,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다. 여기서 비파형 동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하나를 더 알아보면 이 비파형 동검은
여기 한반도 북부 지역이랑 만주 지역이랑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넓게 쓰였던 우리의 동검인데, 요거는 중국에서 쓰인 동검, 그리고 뭐 철기 시대 우리의 동검과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게 비파형 동검입니다. 모양 자체가 비파라고 하는 악기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인데, 요게 철기 시대가 오면, 자, 요거는 청동이니까 당연히 청동기 시대에 쓰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 세형 동검, 이것도 동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철기 시대에 쓰인 동검입니다.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한반도에서만 발견돼요. 중국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세형 동검이냐? 이렇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날쌔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세형 동검인데, 요거는 한반도에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의 독자적인, 중국에서 만들고 수입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독자적 청동기고, 심지어 성능이 얼마나 좋으면 철제 무기가 있었던 철기 시대까지 쓰였던 무기입니다. 자, 그에 비해 중국식 동검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뭐가 틀려요? 요거 우리나라에서 쓰인 두 가지랑 중국에서 쓰인 한 가지랑 비교해보면 요거죠, 요거. 손잡이. 우리 건 손잡이가 없어서 손잡이를 이렇게 조립해서 쓰는 거고,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싸우다가 요 칼이 무뎌지면 날만 버리고 딴 거를 갈아 끼면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 칼 날과 손잡이가 일체형이라는 것.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요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동검이며, 세형 동검은 철기 시대까지 사용되어진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한반도의 독자적인 동검이고, 이렇게 손잡이 일체형인 중국식 동검과는 다른 것이다. 자, 여기까지 동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 확인을 해봤죠. 자,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비파형 동검이 있고, 또 하나는 탁자식 고인돌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 다음 고조선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분명 왕이 있어요. 뭐 명칭 그 당시 왕검이라고 부르고 단군 왕검 이렇게 불렀지만, 그 왕을, 자, 부왕이라고 하는 왕이 3세기에 있었는데, 부왕이라는 왕이 준 왕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즉 뭐 한 거예요? 왕위 세습이라는 것도 했었고, 또 왕 아래에 상, 대부, 장군 같은 관직도 두고 있었다. 즉 상, 대부, 장군 같은 관직도 두며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위를 세습까지. 자, 여기 언제쯤이냐? 3세기경 BC겠죠? 기원전 3세기경에 이르면 왕위를 세습하고 관직을 줄 정도로 나라가 발전했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고조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이어서 고조선을 전후해서 만들어진 작은 여러 나라들. 자, 고조선은 이렇게 무너졌지만, 요거 잘 보면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 비슷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가만히 당하고 있을 나라가 아니죠. 요 한 9년을 물리치고 서로 교류도 하기도 했지만, 얘네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즉 한반도 북부와 한반도 지역에 여러 작은 나라들이 생깁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나라 이름이 여기 이렇게 써있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요 사만이란 나라는 나라가 3개죠. 크게 3개니까 삼한. 하나는 마한, 하나는 진한, 하나는 변한. 자, 요렇게 나라들이 있는데, 일단 이 나라들의 위치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위치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난 다음에 각 나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지도. 자, 지도를 보면, 자, 나라의 위치들이 여기 보이죠?
자, 제일 먼저 부여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절대 아니고요. 북쪽에 있는 부여,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와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옥저, 그 다음 동해, 그 아래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삼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여, 그리고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까지 부고, 옥동삼 이렇게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각 나라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자, 칠판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부여의, 고구려의, 옥저의 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체제. 자, 정치라고 썼네요. 자, 정치. 자, 일단 부여를 살펴보면 부여라는 나라는 5개의 부족이 5부족이 서로 간에 뭉쳐진 5부족 연맹체 나라인데, 자, 5개가 모였으니까 각 부족의 대장도 5명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뭐가 되느냐? 왕이 됩니다. 그래서 5부족 연맹체인 부여는 정치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명의 왕은 중앙을 다스리고 나머지 4명의 부족장들은 가들이 되어서 가라고 하는 관직을 갖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관직 같은 가들이 되어서 가들이 사출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립니다. 자, 요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자, 잘 안 나오지만 또 다시 빨간색으로 해보면, 자,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왕이 이렇게 있어요. 왕이 이렇게 중앙을 다스리면 4군데, 하나, 둘, 셋, 4군데는 가들,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마가다, 뭐 여기는 우가, 여기는 저가, 여기는 뭐 구가, 이런 식으로 가가 4명 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요 구가들이 다스리는 요거 4군데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출도. 자, 정리하면 왕은 중앙을 다스리고 나머지 4개 지역을 가들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리는 가들이 사출도라고 불리는 4개 지역을 다스렸다. 그럼 왕이 얘네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구가는 요쪽 지역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마가는 요쪽 지역에 대한, 즉 왕이 얘들한테 이것저것 전쟁에 관해서 소집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일상적인 것들, 많은 것들을 간섭하지는 못했다. 왕의 힘이 어떻다? 별로 세지는 않았다. 요게 부여의 정치 체제입니다. 왕은 5부족 연맹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되고 나머지는 가들이 되어서 사출도를 다스린다. 근데 여기 가들의 이름이 좀 특이하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뭡니까? 마, 말, 우, 소, 저. 자,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죠? 저팔계, 돼지죠, 돼지. 구, 강아지입니다. 개, 돼지, 소, 말. 자, 이것들을 관직의 이름, 족장의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그만큼 뭐를 중요시했다? 목축을 중요시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되죠. 자, 요렇고, 자, 고구려는 어땠느냐?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고구려 세운 사람이 주몽이죠? 주몽은 부여에서 나왔고요. 그래도 부여랑 비슷합니다. 고구려도 역시 5부족 연맹체였고, 자, 5부족 연맹체에서 정치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여기도 역시 왕이 있었지만 왕 외에 힘이 센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부여처럼 사출도는 아니지만 여러 가들이 있어서 여러 가, 그래서 제가라고 합니다.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제가회의, 즉 왕은 있었지만 왕 혼자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들이 모여있는 회의인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그럼 여기는 요 가들, 여기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였다면 고구려의 가들은 뭐가 있었느냐? 고구려에서는 상가라고 불리는 가가 있었고, 그리고 고추가라고 불리는 가, 상가, 고추가 같은
가들이 모여서 회의했고 요 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었다. 이거를 종합해보면 고구려와 부여 둘 다 왕은 있지만 자 왕은 존재한다. 하지만 힘은 약하다. 요게 고구려와 부여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옥저, 동인, 사마는 그나마 힘은 없어도 왕은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왕도 없어. 여기는 왕도 없고 그럼 왕도 없고 대신 누가 다스리느냐? 옥저랑 동인은 둘 다 읍군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삼노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다. 즉 왕은 없이 읍군, 삼노가 다스렸고 그렇기 때문에 읍군이 다스리는 여러 땅들이 하나로 딱 합쳐져야만 이 중에 하나가 대장이 돼서 왕이 될 텐데 합쳐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따로따로 각 마을마다 읍군 혹은 삼노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결국은 얘네처럼 요런 거 연맹체로 연맹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 연맹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하나는 지형이 너무 안 좋고 즉 선진국가였던 중국과 너무 떨어져 있었고 또 아까 위치를 봐서 알겠지만 옥저 같은 경우 고구려랑 가깝죠? 강력한 고구려의 압박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는 읍군 삼노가 아니라 신지 혹은 읍차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여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천군이라는 사람은 소도라고 하는 지역을 특별히 따로 다스렸는데 여기 소도에서는 뭐 하는 데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자, 그동안 배웠던 고조선도 단군 왕검에서 재정일치사회였고 여기 부여도 고구려도 다 같이 왕이 제사도 같이 지냈는데 여긴 달라요. 정치는 요 사람들이 하고 제사는 요 사람이 소도에서 합니다. 즉 요 소도는 얘네들이 즉 정치적 지배자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뭐다? 신성한 지역이다. 신성 지역이었고 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천군.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와 달리 여기 사만이란 나라는 요걸 통해 뭘 할 수 있다? 재정 일치가 아니라 재정 분리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기는 뭐다? 왕이 없다. 요 지역은 왕이 없다. 뭐 여기 사만에 뭐 목지국 왕 뭐 개별적으로 조그마한 것도 있을지 몰라도 요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정치 말고 그럼 제철 행사라는 걸 한번 더 다시 따져보면 각 나라에서는 하늘에 대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늘을 향해. 그 제사의 이름이 부여는 영고라고 불렀고 고구려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불렀고 옥저는 기록이 없습니다. 동해는 무천이라고 불렀고 사마는 계절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요런 제철 행사가 있었고 자, 다음으로 각 나라마다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자, 결혼에 관한 걸 살펴보면 자, 부여에는 특별한 결혼 풍습이 자, 패스. 자, 고구려의 특별한 결혼 풍속 서옥제라는 게 있었죠. 서옥제. 다른 말로 대릴사위제라고 하는 요게 사위서자예요. 사위 요거는 집옥자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뭐 정해진 연수는 없지만 아이가 클 때까지 한 보통 10년 정도 처갓집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둘이 따로 새살림을 차리는 분가하는 즉 결혼하면 처갓댁에서 약 10년가량 사는 거 요게 서옥제고요. 그 다음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고 해서 어린 며느리
즉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여기는 남자가 처갓집 가서 사는 거였다면 여기는 여자가 아직 어렸을 때 아직 꼬맹이일 때 미리 데려와서 사는 것. 즉 어린 며느리. 다 커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미리 딱 점 찍어놓고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을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동해에는 족외혼이라고 해서 같은 부족 외의 사람, 그러니까 부족끼리는 결혼 못하는 거예요. 같은 부족 안의 사람끼리는 결혼 못하고 다른 부족 사람이랑만 결혼할 수 있는 족외혼이라는 게 있었다. 자, 그 외에 기타 풍습을 살펴보면 기타 특이할 만한 사항을 살펴보면 자, 옥저라고 하는 곳에는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족 공동 무덤.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아무데나 대충 놓습니다. 뭐 대충은 안 놓겠죠. 그냥 어디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살이 먼저 썩어요? 뼈가 먼저 썩어? 못 봤죠? 살이 먼저 썩습니다. 살이 썩고 나면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뼈들, 그 남은 뼈들을 모아서 어디 한 군데 갖다 놔요. 근데 그 뼈를 갖다 놓는 장소가 가족끼리 공유한다는 거예요. 즉, 한 가족은 같은 장소에 뼈를 같이 모아놓는다. 가족끼리 공동묘지를 쓴다. 가족 공동무덤을 쓰는 게 옥저의 특징이고, 자, 다음 동해에는 책화라고 해서 아까 결혼할 때도 같은 부족이 아니라 다른 부족 내에서 결혼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부족 간의 경계를 되게 중요시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부족이 부족 간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나 말 등으로 배상하게 만든 것. 그걸 책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사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만에는 자, 나라가 세 개가 있다고 했죠? 변한, 그리고 마한, 진한. 자, 변한 같은 경우는 철 생산이 엄청 많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변화는 나중에 구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이게 나중에 가야라는 나라가 되고 가야가 되고 마한은 백제에 의해서 마한이 합쳐져서 백제가 되고 진한은 사루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합쳐져서 자 백제국이 나중에 백제를 만들게 되고 사루국은 나중에 진한 전체를 통일하고 신라가 됩니다. 이렇게 발전된다. 자, 지금까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고 하는 고조선 멸망 전후에 생긴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요 나라들 중에 시대의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된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수업을 듣고 나면 꼭 뭘 해야 된다? 그렇죠. 교과서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교과서 15페이지, 14페이지, 14, 15페이지 내용이니까 영상이 끝나면 전부 책을 펴시고 들은 내용을 까먹기 전에 교과서를 본문부터 옆에 있는 자료와 조그마한 것과 지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